박수로 시작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지훈입니다. 다시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유튜브 채널로 제 얼굴을 보셨던 분도 계시고 또 다른 부분으로 인해서 저희 도시이용과 스페이스워크에 대해서 알고 오셨을 거라고 제가 믿고 다시 한 번 더 환영을 드립니다. 특별하게 지금 제가 준비한 시간은 약 20분 정도의 시간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제가 뭐 어떤 사실에 대한 강의를 드린다는 건 아니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처음 시작하고 준비하고 투자를 시작했다가 지금 이제 개발까지 가게 된 그런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설명이 필요하냐면 사실 제가 할 때는 LBD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없어서 다 수작업을 했었는데 하지만 그게 수작업에 대한 어떤 비중이라든가 뭐 그런 모습을 좀 아시면 추후에 프로그램을 사용하시거나 또 다른 부분에 대한 어떤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간단하게 에피소드 중심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네. 뭐 정비 사업의 여러 가지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게 약간 저희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요 공지사항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저희들이 요 지적재산권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시는 분은 괜찮습니다만 온라인으로 계시는 분들이 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꼭 반드시 주의를 해 주시고자 이렇게 먼저 주의사항 한번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가로주택 정비인가 라고 해서 시작이 됐었는데 뒤로는 어떻게 가요? 네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지금은 좀 많이 알게 되셨지만 사실 3년 전만 해도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면 다 가로수 정비 사업이라고 하실 정도로 이게 별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식으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투자로 지금 생각하시고 오셨던 분 혹시 계시나요? 투자 때문에 내가 이 툴을 해야 되겠다. 그런 분 안 계시고 그러면 지금 오신 분 제가 개발 직접 추진을 해보겠다 하는 의미에서 오신 건가요? 다 그거 추진 직접 하신 것 때문에 오신 건가요? 추진해보려고 정비사 여건만 되면 해보려고 투자의 개념을 하시는 분들하고 좀 다른 관점이 있어서 제가 투자의 개념을 빼고 그러면 직접 시행하는 입장에서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시행하시다 보면 두 가지를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중요한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가 사업성이 있느냐 여부를 가장 먼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게 현실적으로 동의율 80%를 할 수 있느냐. 사실 처음은 모르겠지만 반드시 80%가 불가능한 단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잡아내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투자가 아닌 직접 시행의 의미에서는 그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결국은 저희들은 이 사업 수지가 어떻게 나오는데 필요한 요소들이 뭐냐면 매출, 그다음에 비용이겠죠. 그래서 여기 LBD 저희들 프로그램 나오기 전에는 대략적인 연면적 대비 비용을 계산하곤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대수 대략적인 연면적을 100세대, 뭐 200세대 이런 전체적인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8,000평, 뭐 10,000평 기준으로 해서 연면적이 계산이 될 수 있는데 거기에서 평당 정비 사업비를 예전에는 공사비하고 합쳐서 700만 원, 지금 약 900만 원 정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비용을 빼고 그 다음에 매출 33평 이 지역의 33평의 금액, 뭐 25평의 금액 그래서 매출을 하셔가지고 비례율을 잡아내서 진행을 하곤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대략적인 개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에피소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좀 느린데 제가 넘어가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마 다음 기회에 여기 이 자료로 제가 강의를 한번 할 기회도 한번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이니까 전체적으로 요 가장 중요한 개념을 한번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예. 스크롤이 잘 안 되네요. 뒤 하면 넘어가야 되네. 네네. 이제
대부분이 많이 보셨던 자료죠. 비례율에 대해서. 어떠한 정비사업에서 나오는, 어디에도 나오는 비례율입니다. 이 비례율의 의미가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례율 자체가 누구도 잘 모른다는 뜻입니다. 이게. 생소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보통 여기서 픽스가 돼야 되는데 이 비례율로 보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분양이 얼마 받을지, 그 다음에 조합원이 얼마나 신청해서 종전자산이 대비해서 종호자산이 어떻게 나올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비례율로 보정을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만큼 정확하게 나올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 가야 알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나 알고 싶어 한 거기도 해요. 그래서 수익금액, 지출금액, 종전자산금액 이 부분에 대해서 수익금액, 지출금액에 대해서는 아마 누구나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전자산금액에 대해서 약간 헷갈리셔가지고 개념을 못 잡으시는데, 그러면 저희가 LBD 프로그램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개념이 이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좀 그나마 좀 쉽게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제가 투자하거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여기 전체 현장의 한 가지의 집이라고 한번 가정을 할게요. 이 부분에 제가 투자를 하거나 하고 사업성을 알고 싶어요. 그럼 결국은 개발 후에 이만큼에 대한 공 크기를 알아내는 게 가장 큰 중점입니다. 이 공 크기의 비율이 바로 비례율이거든요. 그래서 지출금액 사업비 하셔가지고 이 비례율만 알 수 있으면 전체적인 사업성뿐만이 아니라 이 조그만한 공이 큰 공이 되면서 지불해야 될 분담금까지도 계산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발 전에 이 동그라미를 이 크기로 됐을 때의 비례를 알면서 동시에 사업성과 여기에 투자했을 때의 분담금까지도 계산할 수 있는 가장 베이스로 잡은 개념이 이 개념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나중에 자동화 프로그램을 쓰시더라도 훨씬 더 접근하기 좋은, 이해가 쉬운 그렇게 접근이 가능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LBD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제가 한번 투자를 해서 진행을 했던 경우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019년도 매물이었었는데요. 여기 아까 마산에서 상업지역으로 가로주택 정비를 준비하신다고 했는데 여기도 대구의 상업지역입니다. 그래서 용적률이 되게 잘 나와서 신탁회사에서 진행이 되는데 대부분 이 의문점에서 시작을 하실 것 같아요. 투자를 하시든 사업을 진행하시든 네이버 부동산에 나오는 이 매매금액 2억, 과연 이 매매금액 2억의 정체가 뭘까? 왜 2억일까? 과연 내가 이 2억을 주고 사는 것이 프리미엄을 주고 사는 걸까? 아니면 권리가액으로 사는 걸까? 내가 감정가보다 훨씬 낮게 사는 걸까? 그걸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저희들이 처음에 의문점을 가지게 된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고 많은 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게 개발이 됐을 때 과연 내 2억이 어떤 2억이냔 말이죠. 아파트를 한 채 받고도 1억을 받을 수 있는 건지 33평 아파트를 받고 추가 분담을 5억을 내야 될지 그 부분이 가장 의문이거든요. 그 부분의 설명이 아까 말씀드린 비례율을 갖다가 추정을 하면서 받아낼 수 있는 계산 구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정 정비 가액, 아까 말씀드린 비용과 대지 지분 등에 의해서 종전자산금액 기준을 잡아서 나오는 비례율로 해서 분양 기준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2억을 했었으면 이게 1억 7,900만 원이니까 약 2천만 원 정도 더 주고 사신다고 보시면 돼요. 2천만 원 프리미엄을 주고 산다는 개념이 나와요. 하지만 종전자산 금액의 차이는 별 차이 없게 금액에 영향을 주지 않겠으면 평당 정비 사업비와 추후에 일반 분양분 금액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마 공부를 시작하셨다면 이런 강의를 수없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답이 뭐냐? 그래서 내가 얼마 주고 어떻게 사야 되는데 거기에서 대부분 멈추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신 이유가 이걸 기반으로 해서 요 다음 시간에 LBD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안내를 받으실 건데 그 모든 프로세스가 담겨져 있습니다. 클릭만 하셔가지고 간단하게 시세 대비한 금액만 입력을 하시면 분담금 및 모든 사업성의 결과물을 아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사업성에 대한 중요한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 과연
사업성 외에 어떤 리스크는 없을까의 부분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성의 리스크의 부분은 별도로 나오는 게 법적인 조합원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요. 분양대상 기준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조례로 돼 있어서 법으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마산에 계시면 경남의 조례를 보셔야 되고 서울이면 서울 조례를 보셔야 되고 또 경기도면 경기도 조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달라지는 점에 따라 그 결과값이 달라지냐면 이것도 한 가지 예로 제가 한번 경험해서 알았었던 건데요. 한번 실제 예를 한번 설명으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사업지에 대한 종전자산 금액과 사업성에 대한 진행은 해야 되고요. 그래서 추정 권리가액을 알아내야 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부분입니다. 또 제가 실수했네요. 앞으로 스크롤하면 돼요? 네, 스크롤 이게 제가 한번 투자를 위해서 뽑았었던, 그래서 제가 직접 진행을 하면서 했던 사업자 명부였는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다 되어 있는데 조합 설립 전의 상황입니다. 다세대 6가구가 있었습니다. 이게 주인이 한 분이셨거든요. 어머님, 이분은 이제 돌아가신 배우자께서 집을 지어주셔가지고 거주하고 계셨는데 당연히 자기는 아파트 한 채 받는 걸로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조합 설립 인가 전에 이게 6분의 명의가 바뀌면 아파트가 6채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조례의 기준으로 사업시 권리산정 기준 이전에 명의가 바뀌면 이게 6채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설명을 드려서 어머님이시니까 연세가 높으셔서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드님을 만나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 받으시면 한 채만 받으신다. 단 분담금은 나오지 않겠지만은 분담금이 나오더라도 6채를 형제들끼리 나누셔야지 6채 받으셔가지고 재산적 가치가 달라진다. 이걸 설명을 드려요. 근데 이걸 이해시키기 한 달이 걸렸어요. 왜냐? 조합에서 말 안 해주던데요. 당연히 말을 안 해주죠. 한 채 하는 게 조합에 훨씬 유리하니까 6채로 나가면 일반 분양물이 5채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안 해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3개를 형제들끼리 나누시고 3채를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하고 인가 나오기 일주일 전에 매매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든 이런 제가 표를 만들어서 몇 호수일별로 받으실 때 기준에 따라 제가 이 표를 만들어 드려서 설득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런 게 사업성 외에 조례에 의한 권리산정 기준에 의해서 권리가 바뀌는 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식이 지금 추진하시는 의미에서는 어떤 식으로 적용하실 수 있느냐? 이분들은 동의표 한 표가 아니고 6표가 나오는 거예요. 동의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걸 알고 추진하느냐 모르고 추진하느냐 차이는 또 엄청나게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례에 대한 또 에피소드를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여기가 지금 여기 구역, 이 구역 이렇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구역입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 시작도 하기 전에 이게 매물로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좀 싼 금액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면적이 66제곱미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파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구입을 하러 갔어요. 갔는데 처음에 이제 계약을 하고 자연스럽게 뭐 좀 더 깎으려는데 못 깎고 계약을 했었는데 주분이 나중에 돌아서셔서 하시는 말이 저 알고 사는 거 맞냐, 괜찮냐, 나중에 문제되지 않느냐 중개사분하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즉슨 이게 입주권이 안 나와요. 90제곱미터 기준으로 나오니까 이게 입주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파신 거예요. 그런데 양심에 이걸 안 나오는 걸 파니까 걱정이 되셔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였어요. 근데 그게 뭐 몇 달 되지 않았는데 문제는 이게 아마 2020년도였는데요. 이때 개정된 대구시 조례가 있었습니다. 잘 보실지 모르겠지만 종전토지 총면적이 대구광역시 건축조례 37조 규모 이상인 사람 단 권리산정 기준일 가로주택 정비사업에서 조합 설립 인가일이겠죠. 권리산 이전에 분필대 1필 토지로서 그 면적이 2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
소유자 분양 대상자로 할 수 있다. 90에서 20적으로 바뀐 거예요. 안 나오는 게 나오는 걸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조례가 얼마 전에 됐습니다. 충남이가 충북인데 기사가 나왔는데요. 요 최소 필지의 기준이 20제곱미터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분양 대상자가 안 나오는 땅이 분양 대상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성과 더불어 법적인 조례가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권리관계가 바뀜으로 인해서 사업 추진할 수 있느냐, 아파트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퀴즈가 풀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원시 조례는 면적 기준이 없습니다. 없는 데도 있습니다. 네.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것이 고려해야 되실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AI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해드리고 또 저희들이 수주를 하거나 상담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를 도시별로 다 바꿔서 상담을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고 추진위의 입장에서나 조합의 입장에서도 이 6세대가 반대하거나 혹은 토지 가지신 분이 반대하거나 하면 이렇게 추진으로 찬성을 바꿀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의 개념이었었는데 이거는 재개발이었었는데 이게 매수를 하다가 아마 캔슬이 난 경우였었는데 여기도 좀 특이한 경우도 한번 소개를 한번 시켜드릴게요. 가로주택에도 마찬가지로 나오는 개념인데요. 권리산정 기준일이 정비구역 지정일이 대구광역시는 권리산정 기준일이 됩니다. 이때 정비구역 지정이 되지 않았었던 데였는데요. 이분도 매매로 나오셨는데 이분 나중에 알아봤더니 분리를 안 해놓으셨어요. 무슨 뜻이냐면 아까처럼 단조주택, 지상블록주택, 단독주택 두 개로 되어 있으시죠. 이게 부속 창고 때문에 논의가 되실 수 있는데 요거 엄밀히 따지면 세 채가 나옵니다. 아파트 분양권이 권리산정 기준일을 잡으시면 토지 90제곱미터 넘죠. 93제곱미터 명의 바뀌어서 나오실 수 있고 주택이라서 별도의 건물로 3개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분 모르셨기 때문에 그냥 한 채로 권리산정 기준일이 넘어서신 경우가 발생이 된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비사업뿐만 아니라 가로주택 정비사업도 마찬가지 도정법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권리산정 기준에 대한 어떤 법적인 기준들, 그 다음에 비례율에 의한, 그래서 설계에 의한, 그 다음에 일반 분양분에 대한 것 때문에 나오는 사업 수지의 변동, 이런 부분을 중점으로 두시고 체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때는 하니까 이상한데 제가 할 때는 이걸 다 수기로 엑셀로 표시해서 일일이 다 만들었지만 이제 잠시 후에 소개받으실 저희의 프로그램은 이런 현장을 2시간, 좀 길게 잡으면 3시간 만에 모든 자료가 다 나올 수 있게끔 됩니다. 그래서 이런 대략적인 부분, 법률적인 부분, 그 다음에 수치적인 부분을 구분하셔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을 돌리시면서 앞으로 체험을 하시면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이 지역 내가 돌려보니까 수지가 너무 잘 나오고 노후도도 잘 나오고 상업적인, 그러니까 영업을 한 쪽이 없어서 동의율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추진하면 잘 될 거라는 현상도 하나 나오실 수 있겠고, 한번 이렇게 프로그램을 돌려봤는데 권리가액, 그리고 감정가 대비해서 나의 권리 기준가액이 한 3억 정도 나오는데 매물이 1억이 나와서 2억 정도 싸게 살 수 있다는 것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하면서 도정법 관련해서 이러한 일들이 있었고 또 이러한 일들 때문에 베이스가 되어서 이렇게 같이 여러분과 만나서 좀 더 발전된 모습의 기본적인 툴을 만날 수 있게 되고 또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간단 브리핑은 여기까지만 하고 관련된 질문을 주시면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다음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것 같아요. 왜? 표정이. 저는 지금 채팅창에서 네. 질문 주시면 네네. 네네. 좋네요. A 주시하고 네, 한번 확인하고 들어볼까요? 채팅창? 네네. 아니, 채팅으로 질문 주신 분들은 없어요? 있는 줄 알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제가 압축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아까 좀 넘어간 사항을 부연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사업성이 좋다고 추진하시는 것은 저는 반대예요. 저희들도 지금 리스크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있는데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영업시설입니다.
영업시설에 대한 해결 방안은 사실 잡아내기 힘들어요. 내가 1,000만 원 한 달에 2,000만 원 번다는데 그걸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그 다음에 종교시설입니다. 이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또 더더욱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가 아무리 잘 나오고 상업적이고 좋다, 뭐 이런 부분은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가로주택의 접근이 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베스트의 최선의 안은 아닙니다. 차선책입니다. 가로주택을 하지 않으면 결코 개발할 수 없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그러한 사실이 주민들이 모두 아셔야지 되지, 주민들은 우리 지역이 제일 좋아 이렇게 해서 또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가로주택의 가장 큰 어려움이고요. 혹시 어떤 분들 이런 설명을 하십니다. 80%만 받으면 되고 권리산정 기준일도 뒤에 있고 나라가 지정해 주지 않아도 요건만 갖추면 아파트를 짓게 해주는 게 너무 쉽다. 절차도 관리 처분이 없고 바로 사업 시행 인가되니까 쉽다 하시는데 그건 안 해보신 분이 하신 말씀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추진위가 없다는 게 절차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빠른 절차가 될 것 같죠. 하지만 추진위가 없음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가장 힘든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도정법상 추진위는 법적 지위가 있기 때문에 연락이 되지 않는 부분들의 관공서에 협조를 요청을 하면 조합 진행을 위해서 협조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법적인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추진 단계에서 어떠한 협조도 얻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행불자, 불명자에 대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구역 내에 연락되시는 분 100% 받아야지 80% 겨우 넘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절차가 줄어들고 여러 가지 추진위가 없다고 해서 쉽다? 그거는 정말 그런 식으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거의 100% 받으셔야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지, 주민들이 진행하려는 의지가 있느냐, 이 부분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 성공에 가장 큰 비중을 두는 점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성 또 하다 보면 건축비 때문에 공사비가 높아져서 수주가 안 돼서 안 된다, 뭐 그런 쪽으로 반대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제 이 프로그램을 돌려보시면 어떠한 요소가 정비사업의 사업 구도에 영향을 많이 주시는지 아실 수 있게 돼요. 어떤 식으로 알 수 있냐면 건축비를 한번 100만 원씩 올려보세요. 똑같은 케이스에서 별 차이 안 납니다. 하지만 가장 큰 차이가 주는 점이 일반 분양 금액이에요. 일반 분양 금액 평당 100만 원만 올려도 사업 수익이 완전히 올라갑니다. 물론 조합원 분양도 매출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시는 거는 좀 덮어두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이 이 사업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지 몇 번의 클릭으로도 아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새롭게 고도화한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설계가 안 나온 상태에서 모든 설계가 나오고 비례율과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이미 설계가 나왔고 사업 수지 분석에 나오는 평형별대가 나오는데 그 입력값을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미 갔는데 조합 설립이 이미 됐어. 여기는 어떤 수지가 나올까? 충분히 프로그램상으로 돌려서 몇 다시 몇 번지에 추정 권리가의 기준 금액을 다 잡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하실 때도 가능하시고 사업성 여부도 가능하시고, 또 아까 말씀드린 갑자기 6세대 나왔다 그러면 6세대 금액을 어떤 식으로 사면 나한테 이득이 있을 수 있다, 투자 관점에서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추진하는 입장에서도 그만큼의 큰 메리트를 줌으로 인해서 찬성표를 받아내실 수도 있는 툴로도 이용이 가능하실 거라고 확신을 드립니다. 이상 제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순서 마치시고 자유롭게 질문하시는 데에서 답변을 드리고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